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일 화요일 밤 9시 31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상승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봉상으로 그림을 보고 계신데,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분봉 단위에서는 어떤 패턴의 변화가 이제 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줄이 그어졌죠. 어떤 상승 채널형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형의 중간자리를 지지하면은 이 패턴이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자리에서 지지하니까 패턴을 깨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라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라인이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어떤 뭐 판단을 하실 때 기준선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던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지워버렸고, 이제 요 추세선이 어떤 분봉상에서 좀 중요한 라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코스피는 요즘 그래서 한 2거래일, 3거래일마다 어떤 저항을 하나씩 돌파한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는 뭐 422 부근에 있는 저항을 하나 돌파한착하고, 요 며칠 전엔 425, 요 며칠 전엔 427.8, 이제는 오늘 430까지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속도가 좀 상당히 좀 빠르긴 빠릅니다. 일단은 오늘 427.8이라는 자리가 일단 안착이 돼 버렸는데, 말씀드렸죠. 이 427.8이라는 자리를 저는 일단은 어떤 하방으로서의 불씨 같은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돌파 한착 됐으니까 이제 불씨가 꺼져 버렸어요. 불씨가 꺼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더욱더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일단 그냥 이제 더욱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멍하니 일단 시장을 그냥 볼 생각이고요. 특별한 기대 없이 430 이제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430이라는 자리는 하도 얘기해서 이제 날짜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1월 8일 날 종가가 430.3이죠. 430.3이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430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430.3이라는 자리가 이제 어제나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주봉이나 월봉 단위로 봤을 때 430.3이라는 자리를 돌파한착하게 되면은 코스피의 오버슈팅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430.3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저항이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이제 좀 주목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방금 전에 제가 427.8이라는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니까 일단은 뭐 하방으로서의 어떤 불씨는 꺼졌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 멍 때리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 불씨는 꺼졌다고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불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427.8이라는 자리를 어떤 뭐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숏 세력들이 움직였다면은 모르죠. 오늘 또 뭐 윗골이 달렸으니까 또 여기 어딘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어딘가 지지선을 또 붕괴시킨다면 이 자리가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기존의 불씨는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새로운 불씨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마음 편안하게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불씨의 등장이 뭐 430자리에서 나올지, 뭐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와갖고 저 위에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일단 뭐 기존에 우리가 활용을 하던 그 불씨는 꺼졌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아침에 계속 어떤 옵션 양매도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상방을 보시는 분들도 지수가 오를 때 추격하면은 당할 수 있고,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하락을 추격하면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오늘 그런 움직임은 일단은 뭐 제대로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이제 이 콜옵션 430이 21선을 확 돌파한 차가면서 굉장히 시세를 많이 줬었거든요. 콜옵션 쪽에서 변동성이 터지긴 터졌는데, 이제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다 되돌리지 않았냐 이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콜옵션들이 사실상 그 지난번에 어떤 지난 9거래일, 10거래일 간의 이런 저항은 이미 뭐 넘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콜옵션에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점은 제 생각엔 이것인 것 같습니다. 21선을 외가들이 이제 돌파한 척 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조금 외가에 있는 콜옵션들이 보시면 이건 432인데요. 432콜인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지금 10일 정도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 상단 자리나 21선이나 자리가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콜옵션들이 이제 제가 어떤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변동성이 수반된 엄청난 폭등으로 갈 준비를 하는 과정,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봐야겠죠. 콜옵션들도 슈팅이 나올지 말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자리를. 아니면은 지난 10일간 지켰던 박스권 상단 자리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그 두 자리가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그렇게 서로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간 지금 그 이제 중요한 선들을 만났어요. 전 편의상 21선이라고 할게요. 그 21선이란 자리를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자리는 한 달 만에 이게 쉽게 넘어가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엔 그걸 테스트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콜대박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수, 목, 금 요렇게 3거래일 동안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어쨌든 옵션이라는 거는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매수 쪽으로 해서 대박이 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매수 쪽으로 대박이 나려면은 정말 오래오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준비 과정이 별로 없이 그 대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작년 11월 달에 콜 대박 같은 게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콜 대박이 났던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치고, 아무튼 그 어떤 대박이 나기 전에 어쨌든 이런 준비 과정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제가 주 후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준비 과정들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한 어떤 준비 과정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콜 대박이 나거나 이런 조건들을 이제 뭐라고 보고 있냐면 21선, 여기 있는 이런 21선 이 자리를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봤을 때 테스트를 할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며칠 정도 테스트를 할 거예요. 며칠 정도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콜 매도, 이 콜 대박을 먹기 싫은 이 매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콜옵션 매도 세력들이 막 테스트를 하겠죠. 21선까지 왔으니까 한번 절호의 콜 매도 찬스다 이러면서 막 눌러볼 거예요. 막 눌러볼 건데, 여기서 이제 콜옵션이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강력한 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보시면 콜옵션을 꾹꾹꾹꾹 눌러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들이 죽지 않고 21선 위쪽으로 자꾸 머리를 내민다면은 그건 이제 진정한 오버슈팅, 불코 슈팅의 시작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어떤 시세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FOMC 회의, 그러니까 6월 셋째 주 정도나 돼야 6월 셋째 주까지 막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6월 첫날부터 아무튼 막 430을 막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런 거겠죠. 옵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1선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관련된 싸움을 할 것이고, 선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430이란 자리가 430.3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거운 저항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서 저항을 소화하다가 삐끗하면은 또 다시 하락의 불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점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430.3에 대한 공방전,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매물 소화를 잘 하면은 이제 430을 돌파한 차게 430.3의 매물 소화를 잘해서 이 부분이 소화가 잘 돼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또 다시 불꽃 슈팅, 어마어마한 콜 대박,
뭐 콜 10배 뭐 이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는 정도로 큰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30.3 자리에서 소화를 하려고 막 했는데 소화가 안 돼갖고 채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토해내고 불꽃 숏이 불꽃 슈팅이 아니고 불꽃 하방이 하방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긴 본다고요. 이게 이 지난 올해 5월까지의 흐름이 일단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빠질 거였으면은 이미 빠질 거였으면 얘가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5월 달에 이미 빠졌었어야 됐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여기서 박살날 거면 오버슈팅 안 할 거였으면 5월 달에 이미 박살났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5월 달에 기사회생을 해버렸잖아요. 6월 첫째 날에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그렇게 심증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막 콜옵션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뭐 당장 막 어떤 불꽃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어떻게 압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오버슈팅이라는 게 비이성 어떤 뭐 슈팅이라는 단어가 벌써 그 어떤 비이성 이런 거를 좀 이제 바닥에 깔고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제 이야기는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옵션이 보통은 어쨌든 이런 21선 옵션들이 21선이라든가 이런 거 만나면 여기 풋옵션들 보세요. 그죠? 21선에서 한 달 싸웠잖아요, 사실상. 콜옵션도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강하면 최소한 이번 주는 내내 싸울 수 있다고요. 수목금 요 정도 해서. 그래서 수목금 요 정도 싸워봤는데 뭐 이게 결과가 괜찮으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콜 대박의 시대 불꽃 오버 슈팅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삐끗하면은 이제 하방의 불씨가 오히려 역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민감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자리. 아무튼 그 양매도 장이라는 생각은 좀 당분간 좀 더 가지고 가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이 양매도 오늘 양매도 세력들이 그 약간 좀 철렁하긴 했겠죠. 장중에 좀 확 쏘아 올리면서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매도 세력이 오늘 튀어 오른 만큼 누르긴 눌렀는데 이 양매도가 하여튼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속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 후반 정도까지는 이 좀 깝깝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장중에 좀 가나 싶으면 되돌리고 장중에 좀 폭락하나 싶으면 되돌리고 폭등하나 싶으면 되돌리고 이런 깝깝한 일들이 좀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그 싸움에 430을 놓고 이제 430.3을 놓고 열심히 싸워봐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오버슈팅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하방의 불씨가 살아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뭐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해외 시장 같은 것도 좀 볼까요? 오늘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죠. 아시아 증시,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빠져봐야 살짝 일본도 살짝 빠지고, 홍콩, 대만, 뭐 다 같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장난 아니고요. 아무튼 뭐 전부 강합니다. 위안화도 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무튼 한국 시장을 끌어올린 이슈는 뭐 5월 수출이 뭐 호조였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게 지금 뭐 호재들이 지금 물론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웬만한 호재들은 사실 주식 가격이 비싸버리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선반영 됐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 아무튼 그 5월 수출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오늘 뭐 시장을 좀 끌어올리긴 끌어올렸는데 사실 그 웬만한 호재는 지금 거의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뭐 지장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어쨌든 뭐 이격도를 보나 뭘 보나 좀 뭐 실적 대비로 보나 이래저래 비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 같은 것들은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악재들은 나오고 있는데 악재들은 사실 좀 모르는 척하고 좀 이제 반영 안 하고 넘어가고 있죠. 지난 1년간 계속이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지금은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이 주가를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주가를 좀 정당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이제 조금씩 경계를 하고 있나 봐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에 외화 지준율 14년 만에 뭐 전격 인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위안화 강세 속도나 폭이 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위안화는 살짝 약세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 위안화 모습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위안화는 한 번씩 여러분들 체크를 하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의미가 커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그 오늘 뭐 외환 지준율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이게 아무튼 그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 그런 의미 있는 엄청난 약세 전환은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에 불과한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와 위험자산 선호에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림 다 봤죠. 예,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딱히 뭐 제가 뭐 또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제부터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무튼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오버슈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고민들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오늘 움직임도, 오늘 코스피 움직임도 좀 심상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상승했던 부분을 좀 많이 되돌리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옵션 양매도를 좀 더 갖고 가고 싶긴 한가 봐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양매도를 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오버슈팅이 나오나 싶어서 이거를 뭐 추종을 해볼까, 아니면은 뭐 난 기다릴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어쨌든 조금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손가락 빠르신 분들은 뭐 한번 그 시세에 한번 추종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뭐 그냥 기다리란다 하시는 분,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아무튼 뭐 본인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오늘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은, 참 요거 기사 괜찮더라고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석 월스트리트나우인데 6월 고용지표가 4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좀 더 긴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제가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IOER하고 뭐 RRP 금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그런 스탠스에 관련돼서 좀 미리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4일날 나온다고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 6월 4일날 발표되는 지표가 100만 개에 가까워 훌쩍 넘으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4일날 금요일날에 고용지표가 나올 건데, 거기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오면은 경제가 좋으니까 테이퍼링 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어떤 그저 논의가 좀 나올 수 있다,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서프라이즈하게 안 좋아 버리면, 40몇 명 이하가 나오면서 또 안 좋아 버리면은 그것도 그죠? 그러면은 또 6월 달에 긴축 이야기 또 들어가면서 또 시장은 좀비처럼 또 계속 또 옆으로 기어가거나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지금은 이 100만 개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은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좋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사실 시장이 이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이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깝다 뭐 좋게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더욱더 버블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40명 이하가 나오면은 이게 시장이 그렇다고 지금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은 좀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거든요. 40만 명 이하가 나오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또 옆으로 벨벨벨벨 또 기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추측일 뿐이고요. 이런 얘기는 참고로 들으시고, 아무튼 6월 4일날 나오는 그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아, 이거 고용지표 좋게 나왔네? 그러면 6월 달에 테이퍼링 논의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안 좋게 나오면, 야, 이거 테이퍼링 얘기 또 못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좀비처럼 버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고요. 어제는 미국 휴장이었죠. 네, 어제는 미국 휴장이었고, 오늘은 지금 현재 미국이 보시면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S&P하고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오늘 갭상승을 만약에 S&P가 갭상승 많이 해서 출발하잖아요. 지금 S&P 선물로 보면요. 이미 5월 28일의 고점을 넘어서 시작하거든요. 5월 28일의 고점, 5월 28일 요 봉의 고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오늘 원웨이로 또 올라갈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 매물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시가가 이 전일의 고점을 넘어가서 갭상승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완전 강력한 상승 세력이 등장해갖고 이날의 분위기를 장악해버렸다는 의미로 좀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갭으로 많이 떠버리면은 솔직히 물론 갭으로 어디서 뜨느냐, 이 갭상승도 너무 많이 하면 음봉으로 밀릴 수 있겠지만 적당히 애매하게 이쪽 고점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넘어가면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생각보다 미국 시장 강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내일 코스피도 강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또 좀 무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꾹꾹꾹 죽이고 있는 양매도 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늘 밤에 폭등 마감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일 코스피도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오늘 미국이 급등해 버리면은 한국 시장은 또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음봉 맞으면서 또 다시 저항을 누적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아무튼 뭐 오늘 미국이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미국과 한국을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무튼 이 갭상승 많이 출발하면은 미국은 일단 하방 쪽으로 보는 건 일단 별로 안 좋다. 적당히 갭상승해갖고 어제 시가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하방 쪽으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갭으로 아예 붕 떠가지고 S&P가 전일 고점을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면은 그거는 그냥 시장이 강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보시면 아무튼 갭상승 출발을 좀 강하게 할 것 같고 오늘 지금 유럽 시장도 그렇고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독일이 1%대 상승이고요. 지금 영국도 하여튼 유럽 증시 대부분 1%대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 증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떤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나서 지금 신고가 직전이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 이번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 보시면은 유럽장은 벌써 어떤 불꽃 슈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충 봐도 삼각 수렴형 이거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변동성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방에 끝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주주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유럽장 같은 경우 그래서 벌써 지금 불꽃 슈팅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어쨌든 잘 보시긴 보셔야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럽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한 섹터가 통째로 불꽃 슈팅을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쪽 증시도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긴 있거든요. 물론 1대1로 이게 오늘 독일이 폭등했으니까 내일 한국 폭등할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좀 시차를 좀 가지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긴 있다. 얘가 지금 전고점 돌파한 차가고 얘는 벌써 불꽃 슈팅 변동성 폭등을 보여주는 시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점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매물대 소화를 여기 거의 한 달 가까이 했거든요. 2달 가까이 했거든요. 2달 하고 나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게 보시면 이 전일의 고점을 획 넘어서 그죠? 전일의 고점을 갭으로 확 뛰어넘으면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뭔가 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쪽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개입이 되는 게 지금 일단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갭이 어디서 뜨느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선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일단 얘는 수렴형인 것 같아요. 수렴형. 얘 지금 주식시장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들이 원래 얘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추세가 죽었는데 유럽 주식시장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요즘 주식시장들이 워낙 좋으니까
잠깐만, 이거 우리 그 추세는 비록 상승 추세는 죽었지만 아직 죽지 말고 좀 있어봐.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해먹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지금 위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일단 수렴하고 있는데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드려야 될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면 얼추 다 드린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만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가 이거래일째 지금 어딘가 지키려고 하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 상승하면서 같이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 나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 상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폭락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변동성 주면서 급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S&P가 지금 그죠? 여기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에 오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거 잘 넘어가면은 S&P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S&P도 폭등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폭등이잖아요. 전고점 아무것도 없고 변동성 또 생겨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순간은 좀 지났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살아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지수 급락과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동성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 자체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죠. 잘 보시고 며칠 정도 좀 지지하면은 사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빠르겠죠. 변동성 지수 베팅하는 거는요. 아직까지 계속 죽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주제 없이 또 주저리 또 길어졌네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추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난 기다릴 것인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